오늘은 뭐를 해볼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리플렉션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반사가 있는 재질에서 이렇게 리플렉션이 이게 뭐가 이게 반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 뭐가 반사돼서 이렇게 밝게 보이는 걸까요? 슈님의 전등 조명, 그쵸? 보통 방에서 이렇게 찍었다고 했을 때 천정에 있는 형광등이겠죠? 이렇게 딱 두 줄로 되는 걸 봐서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형광등이 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전등. 그래서 대부분 실내에서 찍으면 탑에 이런 형광등이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텍스처를 찍을 때는 이런 형광등이나 조명이 있으면 이 텍스처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래퍼, 그냥 래퍼를 찍을 때는 이렇게 찍으셔도 되지만 혹시나 나는 박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큐브를 만들어서 그죠?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를 넣고 싶다. 그랬을 때는 요거를 있으면 이걸 매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게 없는 걸 매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찍어야 될까요? 방 안에서 찍으면 무조건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반사가 안 되게 이렇게 놓고 찍으면 옆에서 찍으면 너무 옆으로 늘어지니까. 이런 텍스처, 상자 텍스처 사진을 어떻게 찍는 게 좋을까요? 날씨가 어두컴컴한 흐린 날에 찍어야 합니다. 그죠? 실외에서 찍을 때는 좀 구름 낀 날, 해가 구름에 딱 들어가서 명확한 그림자를 안 만드는 그런 날 찍고, 실내에서 찍을 거면은 이렇게 위에서 보고 찍으면 안 되고 요걸 뉘어놓고 앞에서 보고 찍으면 조명이 반사가 안 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찍으셔야지 이제 요런 최대한 요런 스펙이 안 생기게, 빛이 반사된 요 하이라이트 이런 걸 이제 스페큘러라고 하는데, 이 스페큘러를 안 생기게 찍어 주셔야, 디퓨즈 위주로 찍어 주셔야지 이제 텍스처 용도를 쓰실 때 좋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게 있으면 3D로 만든 라이트가 여기 반사되고, 근데 여기는 이미 텍스처에 반사가 이렇게 붙어 있어. 스티커처럼.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스페큘러는 각도가 바뀌면 계속 흘러야 되는데, 텍스처에 이렇게 스페큘러가 들어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념하시고 텍스처 작업을 소스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내가 뭐 이런 텍스처를 넣는다고 했을 때 잠깐 볼까요? 그래서 자, 이렇게 조금 더 할까요? 이렇게 해서 포토샵에서 이렇게 만들고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이제 얘를 지금 삐따닥 하니까 똑바로 펴야겠죠. 근데 이럴 때 요걸 잡고 움직이시면 이렇게만 움직여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똑바로 하고 싶을 때는 야 컨트롤을 잡고 움직이시면 얘가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컨트롤 안 누르고 하시면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포인트를 잡아 주시면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사각형으로 내가 삐따닥하게 찍었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는 맞춰. 물론 이제 처음부터 잘 찍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혹시나 내가 건물 같은 거 찍을 때 앞에서 찍으면 내가 2층이나 3층 올라가서 찍지 않는 이상 위로 점점점 줄어들잖아. 그럴 때 이런 프리 트랜스폼을 이용을 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딱 잘라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찍을 때 잘 찍는 게 제일 좋긴 한데 혹시나 찍을 때 뭐야 픽셀 값 헤더 값을 빼주시고 이렇게 자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텍스처를 이렇게 똑바른 텍스처를 틀어진 거에서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레벨로 지금 너무 어둡죠. 살짝 그늘에서 찍혔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어둡지 않게 아까 너무 어두웠죠? 이렇게 톤을 딱 맞춰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세이브 하셔서 스시미즈에다가 해볼게요. 하이 텍스처 컬러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하시고 얘는 빼고 와서 여기다가 해볼게요. 그럼 제가 좀 넓으니까 넓은 쪽이니까 내가 상자를 뉘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편집을 할게요. 이렇게 놓고 그죠? 그리고 모델링 할 때는 이렇게 스케일을 쓰셔도 되는데 텍스처 하실 때는 이걸 프리즈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즈해서 하고 히스토리도 깔끔하게 이렇게 날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UV를 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토로 쏘시면 이렇게 프리즈를 안 하고 오토 쏘면 모양이 면 모양하고 다르게 되는데 프리즈를 한 다음에 오토를 쏘시면 면 모양하고 똑같이 이렇게 쏴집니다. 이제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엣지도 선택하고 무브 앤 서로 이렇게 붙여주시고 레이아웃 딱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할 거니까 조금 돌릴까요? 로테이션 하고 레이아웃 이렇게 해주시면 딱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윗면이라는 게 보이죠? 여기 U1V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텍스처를 딱 넣어주시면 되겠죠. 지금 옆면이 없으니까 이 윗면만 넣을게요. UV 스냅샷 찍어주시고 소스 이미지에다가 박스 UV 4096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1023은 충분할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해주시고 포토샵에서 내가 워낙 사진을 작게 찍어서 자 여기다가 끼워 넣으시면 되겠지.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일단 요거를 바꿀게요. UV 가이드 이렇게 해주시고 컨트롤 누르고 플러스 누르면 아래쪽에 레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V 해주시고 위에 올리고 스크린으로 합성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얘를 이제 이동 툴로 됐죠. 컨트롤 T 해서 이제 좀 쉬프트를 누르고 하시면 비율을 이렇게 맞추실 수 있어요. 쉬프트 안 누르면 비율이 유지된 상태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검은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요거 이제 빼고 요거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퓨즈 컬러 저장. 다들 보고 계시죠? 채팅이 하나도 안 올라와서. 방송 끊긴 거 아니죠? 이레이저를 하나 넣어주시고 숨을 왜 참고 봐요? 숨은 쉬셔야지. 네, 명균님 반갑습니다. 이거 이제 딱 넣어주시면 여기 sRGB로 자동으로 바뀌죠. 원래 기본이. 그래서 여기서 자동으로 바뀌게 하려면 컬러 매니지먼트에서 디폴트는 로우로 바꿔놓고 이거 마약 깔면 sRGB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디퓨즈 빼고는 전부 다 로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로우로 기본값을 바꾸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이름에 컬러가 들어가면 sRGB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굳이 이름만 잘 하면 컬러 스페이스는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 6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이쁘게 잘 됐죠? 재질에서 리플렉션 올려주시고 저는 기본으로 올라가게 세팅을 해놨어요. 단축키로.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넣으시면 넣을 때마다 계속 리플렉션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단축키로 넣으시면 자동으로 리플렉션 켜지게 돼 있어요. 가끔씩 이거 처음 하는 분들 이거 까먹거든요. 리플렉션 안 올리면 이제 반사가 하나도 없이 밋밋한 느낌 렌더링이 나옵니다. 리플렉션 켜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카메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카메라도 이렇게 만들면 레졸루션 게이트 항상 켜야 되죠. 그것까지 자동으로 하게 돼 있고 피지컬 카메라도 켜야 되는데 이거까지 키게 설정이 다 바꿔놓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F 눌러서 이렇게 렌더를 걸어볼게요. 물론 지금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좀 많이 텍스처가 깨져 보이는데 라이트가 하나 있어야겠죠. 돔라이트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것도 맨날 바꾸고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단축키 쓰시면 이름도까지 바뀌고 약간 하늘빛 들어가게 색깔도 푸르게 나오게끔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단축키를 안 쓰셔도 재단축키 안 쓰셔도 되는데 그럼 이제 하나하나 선택하고 이름 바꾸고 설정 바꾸고 이런 시간들이 다 세이브해서 작업하는데 쓰셔야지 이제 실무하실 때 최대한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텍스처만 넣으면 되겠죠. 이것도 텍스처 넣을 거니까 이거 체크해야 되는데 이거까지 체크되어 있으니까 이제 요거만 클릭해서 원하는 HDR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1초, 2초씩 모아서 작업 속도를 올리는 거예요. 자, HDR 인테리어 이런 거 하나 넣을게. 그리고 렌더를 걸어 보시면 세이브 한 번도 안 했죠. 세이브 한 번 합시다. 자동차 구매했어요. 지금 아웃포커싱까지 켜져 있죠. 그래가지고 잠깐 끄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리플렉션이 있긴 있어요. 이제 노출을 조금 밝게 찍거나 조금 어둡게 찍거나
이 정도가 정상 노출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HDR이라서 여기 반사가 살짝 있긴 있죠. 돌려보시면 이렇게 반사가 밝은 게 이렇게 지나가죠. 그래서 이 질감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 HDR로 내가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동그랗고 여기 조명을 딱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예, 회전하는 게 이제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정확하게 뭐 TV 모니터라든지 아니면 노트북 화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리창이라든지 이렇게 갖고 요 재질을 조금 더 강조시켜 이렇게 밝은 걸 반사시키고 싶을 때는 사실 반사판을 활용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반사시킬 수 있으니까 편하니까. 반사판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조명을 한번 반사를 시켜 볼게요. 스톱을 하고 HDR로 보통 이렇게 하는데 HDR은 360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걸 여기다 딱 반사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환경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방 안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가 30만큼 밝아져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1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렇게 이런 밝기로 보이죠. 그러면 렌더를 거시면 이렇게 어둡게 노출이 잡혀요. 그러면 다시 노출을 또 이렇게 어둡게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진을 밝은 상황에서도 어둡지 않게 찍을 수 있고 어두운 상황에서 어둡지 않게 찍을 수 있어요. 적정 노출. 카메라 노출만 맞춰줘. 많으면 많은 거에 맞춰서 어두운 거 적으면 적은 거에 맞춰서 노출 값을 다시 맞춰주시면 되겠죠. 실제 카메라처럼. 그러면 아까는 빛이 많은 상태니까 노출 값이 높죠. 11.27이었어요. 지금 빛을 되게 줄였죠. 1로. 그러면 노출이 이렇게 6 정도에 맞추면 똑같이 이렇게. 신기하죠? 빛이 많은 상태에서도 적절하게 찍을 수 있고 빛이 적은 상태에서도 노출만 맞추시면 적절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카메라의 기본적인 기능이죠. 그래서 여러분 카메라가 찍어주는 대로 카메라가 알려주는 0이라고 적정 노출이라고 알려주는 대로 그냥 찍기만 하면 이렇게 정상 노출로 찍혀요.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내가 뭔가를 반사를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4번 플랜을 꺼내서 얘를 올리고 그래서 반사판 할 때 중요한 점은 이 플랜이 앞면과 뒷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가 앞면이고 아래가 뒷면이에요. 그래서 반사판 할 때는 반사시키는 면을 앞면이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회전시키셔도 되고 리버스로 노말을 뒤집어 주셔도 됩니다. 이게 조금 더 편하시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페스토리 지워주시고 재질을 넣어 볼게요. V-ray 재질을 넣고 성규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텍스처를 넣어 볼까요? 이제 여기에 넣을 거 이제 형광등 같은 애를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찍은 이런 형광등 사진을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그죠? 요걸로 이렇게 요거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찍어 크롭 해서 편하게 찍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탑 라이트 저장을 하시고 얘를 여기다가 넣어서 반사를 시켜 보겠습니다. 요거 넣으면 잘 반사가 되겠지 라고 여러분 생각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지금 탑라이트만 써놔서 컬러 스페이스가 안 맞아요. 컬러를 넣어야 맞는데 컬러가 안 들어있죠. 그래서 sRGB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sRGB로 이렇게 바꿔주면 색깔이 이제 내가 넣은 색깔 그대로 이렇게 나오죠. 안 그러면 조금 밝게 나와요. 그래서 자 이제 근데 얘가 가리네요 화면에. 그래서 반사판은 화면에는 안 보이고 반사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 선택하시고 렌더 스테이지 카메라에 안 보이게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얘가 라이트 온은 그림자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꺼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 해보시면 여기 뭐가 얼추 형광등이 보이긴 하죠. 근데 0 아니죠. 빛이 반사되는 느낌이 거의 안 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 이미지는 색 정보만 있어요. 얘는 끼케야 얘 최고 수치가 1이에요. 1.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찍어 보시면 이 카메라에 나오게 해서 찍어 볼게요. 수치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여기 되게 빛처럼 밝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가서 보시면 어때요? 1.9, 1.7 요거밖에 안 되죠. 질문이 있습니다. 반사판에 진동 이미지 넣으면 전등 모양대로 나오는 빛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이렇게 넣으면 요거까지 다 나오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요거만 나오게 하고 싶으면 이제 마스크를 써야겠죠. 그래서 수치가 근데 빛은 막 10, 20, 30까지도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반사도 이렇게 약하게 나오고 되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옆에 프린트한 A4 종이를 갖다 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빛이 반사된 느낌이 안 들어요. 왜? 얘 에너지 자체가 없으니까. 색 정보만 있으니까 빛 정보가 안 들어있어요. 근데 HDR은 어둡게 찍은 것부터 밝게 찍은 것까지 여러 장을 찍어서 한 장으로 압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반사를 시켰을 때 선명하게 반사가 됩니다. 있는 등 없는 등 라임이 딱딱 맞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거 하실 때는 HDR에서 잘라 갖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 사진에서 잘라서 쓴 거고, 이번엔 HDR을 이미지에서 잘라서 써볼게요. 요 형광등에서 잘라서 해보겠습니다. 이 형광등을 잘라서 해볼게요. 빛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 이상의 값, 그러니까 일반적인 로우 다이나믹 레인지 JPG 같은 애는 0에서부터 1까지 밖에 없는데, 이런 HDR은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20, 30, 내가 더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이 다이나믹 레인지, 제일 밝은 것부터 제일 어두운 것까지 이거를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거든요. 이게 되게 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 정보까지 담겨 있어요. 이게 보시면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이 비트 수도 높아야 돼요. 지금 보면 여기 32비트로 돼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사진 찍어서 자른 애는 8비트밖에 안 되죠. 그릇이 얘는 8칸이라고 하면 얘는 32칸이 있다고 보시면, 물론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얘는 256단계밖에 안 되는, 얘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얘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작고 0에서부터 1까지밖에 담을 수 없는 그릇이고 얘는 훨씬 더 많은 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죠. 그릇 자체의 크기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로우 다이나믹 레인지, LDR 이미지라고 하고요. 이런 애들은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우와 하이의 차이점은 노출을 내려보거나 올려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요. 얘는 익스포저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내리면 그냥 얘가 계속 어둡기만 하죠. 근데 다이나믹 레인지는 내려도 밝은 게 계속 유지가 돼요. 볼까요? 어두운 데만 내려가요. 익스포저를 내리시면 이게 다르다는 게 보이시죠? 이만큼까지 어둡게 했는데 네, 아직 여기 정보가 많은 거예요. 얘 여기선 1밖에 안 내려왔으니까 얘는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정보값이. 그래서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HDR 그리고 뒤에 I는 이미지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이미지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겠죠. HDR과 LDR의 차이. 이거를 한번 JPG로 바꿔갖고 내려볼까요? 똑같아. 이거는 이미지가 다르니까 차이점을 잘 못 느끼실 텐데 얘를 8비트 JPG 이미지로 바꾼 다음에 노출을 내려볼게요. 자, 얘를 세이브 에즈 할게요. 그래서 그래서 요거는 원래 원본으로 저장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에 가서 모드를 32비트를 8비트로 JPG로 바꾸려면 8비트로 해야 되거든요. JPG는 32비트를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8비트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내가 보던 대로 그대로 바꾸고 싶으시면 이걸 익스포저 감마로 하시면 보고 있는 느낌으로 그대로 8비트로 바꿀 수 있어요. 자, 두 개가 비교해 볼게요. 요거를 세이브 에지를 해야 되는구나. 8비트로 바꾼 애를 탑라이트 8비트 JPG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요거랑 요거 두 개 다 열어볼게요. 자, 두 개 누가 육안으로 구분이 가시나요? 어느 게 8비트 이미지고 어느 게 32비트 이미지인지? 구분 안 가죠. 그래서 그냥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용량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보시면 자, HDR은 378, 얘는 61. 한 6배 차이 나죠. 갖고 있는 정보량이 달라서 그래요. 얘는 어둡게 있는 거 얘 6장이 하나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량이 아주 어두운 것부터 아주 밝은 것까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쟤는 그 중간에 어딘가 하나의 사진만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모니터에서 봤을 땐 똑같으니까 굳이 일반인들은 이렇게 용량을 6배씩 큰 걸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CG에서 이렇게 반사를 하거나 이 환경에 반사 매부를 쓸 때는 당연히 용량이 크더라도 HDR을 해줘야 훨씬 더 선명하게 반사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개의 차이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HDR부터
32비트 HDR부터 해볼게요. 두 스탑을 내려보겠습니다. 노출을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두 스탑 내렸을 때. 됐죠? 얘도 두 스탑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어두운 디테일이 안 나오죠? 얘는 내렸는데 이 어두운 디테일이 다 나오는데, 하이라이트 부분의 디테일, 원래는 화이트로 돼 있던 애지만 내려보면 빛이었던 애하고 빛이 아니었던 애하고 차이점이나 이런 하이라이트 디테일이 나오는데 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사를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요. 더 많이 내려, 마이너스 3 해볼까요? 아이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게 어두워요. 그래서 이 차이가 선명한 리플렉션을 만들어주는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마이너스 1 더 내리시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이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반사시켰을 때 명확하게 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 다시 플러스 2 하시면 이게 원본이었죠. 컨트롤 Z를 하면 되겠죠. 얘도 그래서 플러스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플러스를 했을 때도 디테일의 차이가 난다. 얘도 플러스 2를 해보시면 얘는 이렇게 되죠. 플러스 2가 얘도 플러스 2를 해보겠습니다. 어두운 디테일이 조금 얘가 더 살아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Z. 자, 이제 반사를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은 뭘로 했어요? 일반 재질로 했죠. 그러면 그냥 물체, 프린트된 물체가 있는 거고, 이제 빛을 발광하는 재질을 하시면 어떨까요? 훨씬 더 빛처럼 느껴지겠죠. 자, 라이트 머티리얼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파일로 이거 아닌데? 일단 JPG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보다는 좀 빛 같은 느낌이 더 들죠. 아까보다는 일반 재질로 매핑했을 때보다는 되는데, 확실히 아직도 빛이 명확하게 되게 조명이 있어서 반사됐다는 느낌 같진 않죠. 그래서 얘를, 물론 이제 색깔도 JPG니까 sRGB를 해야겠죠. 이렇게 하시면 이 정도 느낌이에요. 비교해 보세요. 라이트 머티리얼 넣고 반사, 일반 JPG를 넣었을 때랑 이제 라이트 머티리얼 넣고 HDR을 넣었을 때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 두근두근두근 어마어마한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래서 HDR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 이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A와 B의 차이. 이게 다르다는 게 보이시죠? 훨씬 더 선명하고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일반 이미지 반사판에 쓰실 때 일반 이미지 넣으시면 뭐 또 좀 배워서 그거 일반 재질 아니고 발광하는 재질 넣으면 돼요 해놓고 소스를 JPG를 넣으시면 효과가 거의 없다.
HDR을 넣어주시는 게 이렇게 선명한 리플렉션. 그리고 지금 여기 느낌이 또 하나를 더 해주셔야 돼요. 뭘 더 해줘야 될까요? 그럼 좀 더 리얼해지는 아주 마법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뭘 해주면 좀 더 리얼한 이런 느낌이 들까요? 이 표면에 이 미세한 높낮이 있죠. 종이지만 이렇게까지 이거는 거의 뭐 그냥 유리 같은 느낌이고 종이니까 거칠단 말이죠. 그래서 범프 맵을 넣어주시면 이 리플렉션이 이렇게 묘하게 끝부분이 이렇게 깨져요. 그러면서 훨씬 더 이거하고 비슷해집니다. 자, 범프를 하나 넣어볼게요. 스토리 지워주시고, 자, 여기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범프 맵에다가 미세한 흑백 맵을 넣어주시면, 저 미리 하나 다운 받아놨고요. 이렇게. 예. 놓고 렌더를 걸어보겠습니다. 뭔가 범프가 들어갔는데 쭈글쭈글해졌는데 어때요? 리플렉션 다 어디 갔어?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아시는 분? 리플렉션 다 어디로 도망갔어? 분명히 나 아까 리플렉션 안 건드렸는데 지금 범프만 넣었는데 리플렉션 싹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냥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리플렉션 어디로 갔을까? 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죠? 범프가 너무 세서 표면이 너무 중구난방이 돼버려서 리플렉션이 다 반대쪽으로 다 쪼개져 가지고 빛이. 그래서 이걸 조금 미세하게 해야 리플렉션이 전체 느낌이 어느 정도 눈에 보여요. 그래서 너무 거칠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프 맵 선택하시고 이 값을 되게 미세하게, 그래서 범프는 아주 미세하게 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아주 미세한 거기 때문에 0.01 정도 줄게요. 100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센 것 같아요. 0.005 됐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표면의 거칠기 플러스 HDR 라이트 머티리얼 반사판 이 조합으로 이런 사실적인 반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카메라 안 나오게 하는 게 낫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물론 이제 여기에 넣은 맵이 실제 이 종이의 질감하고 조금 틀리니까 조금 다르게 나오긴 했는데 확실히 이 하이트를 쓴 거랑 안 쓴 거랑 차이가, 이 범프를 쓴 거랑 안 쓴 거랑 차이가 많이 나죠. 없을 때는 가짜 같은데 표면이 어색하죠. 근데 표면이 아주 자연스럽게 변했죠. 그래서 하이트가 표면에 이 미세한 높낮이 표현을 해주시는 게 이 사실적인 질감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100% 매끈한 표면은 흔치 않아요.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라도 해주셔야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 HDR 아닌 걸로 바꿔볼게요. 다시 차이점 비교해 보세요. JPG로 바꿔보시면 렌더 걸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빛반사. 분명히 뭔가 있긴 있는데
너무 약합니다. 물론 이것도 sRGB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조금 어두워져서 조금 낮긴 하지만 두 개의 차이점은 명확하게 이 정도. 그래서 에너지, 빛 정보가 있는 이미지를 반사시키는 것과 빛 정보가 없이 컬러만 있는 거를 반사시키는 거의 차이는 이런 거다. 그죠? 옆에 LCD 모니터를 반사시킨 거하고 그냥 A4지 프린트한 걸 반사되는 정도. 그 두 개는 현저하게 차이 날 수밖에 없겠죠. 네, 오늘 이렇게 반사판에 사용을 하는 소스의 차이점에 따라서 이런 리플렉션의 퀄리티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걸 배웠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꼭 사용하실 때 HDR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HDR을 나는 HDR 카메라가 없는데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저렇게 다운받는 사이트에서만 써야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찍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환경 맵으로 쓰는 360도 HDR은 찍기가 힘든데 그건 이제 360도 카메라가 있어야 되지만 일반 카메라로도 이런 반사판에 쓸 소스는 충분히 여러분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포토샵으로 파일에서 가보시면은 오토메이트에 가보시면 머지2 HDR 프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하셔가지고 여러 장을 찍어서 한 장으로 HDR로 만들 수 있어요. 되게 어둡게 찍은 것부터 되게 밝게 찍은 것까지. 그래서 한 7장 이상을 찍어서 합쳐주시 HDR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진을 더 밝게 찍고 더 어둡게 찍어서 이렇게 7장 정도를 정상 노출로 하나 찍고 한 스탑, 두 스탑, 세 스탑 밝게 찍고 한 스탑 어둡게, 두 스탑 어둡게, 세 스탑 어둡게 찍어. 아이고. 이렇게 찍어서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7장을 한 장으로 합쳐주세요. 이렇게 딱 하시면 얘가 알아서 HDR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사용 소스를 만드실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HDR 소스 만드는 것까지 알려드렸어요. 파일에 오토메이트 머지2 HDR 프로 이걸 이용해서 확장자를 HDR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EXR이나 HDR로.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